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치중진담의 권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하게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금니 크라운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재료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라운 치료라고 하면 이제 금, 골드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치아 색깔과 유사한 도자기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과연 금, 골드 크라운과 이제 도자기 중에서도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골드 크라운 사이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드 크라운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각각의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해보시면 얇게 금박을 만들기도 하고 강한 힘이 가해지면 금이 약간 패이거나 휘기도 하고 그런 성질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얘기는 금 같은 경우에는 강한 힘이 여러 차례 가해졌을 때 닳거나 얇아질 수는 있어도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대신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도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이 일시적으로 가해지면 얇은 부분에서 깨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재료의 차이에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결국 결정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은 얇아질지언정 깨지진 않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확보해야 되는 어금니의 경우에는 골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치아를 골드 크라운을 씌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삭제를 하면 안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려질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보철과 교과서를 보면 도자기 재료의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mm에서 2.0mm까지,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mm 정도의 두께를 확보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 1.0에서 0.5mm 정도의 차이지만 그 정도 두께라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면, 삭제량을 줄일 수 있다면 그 경우에는 골드 크라운을 선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치료를 받는 그 환자분의 식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저작하는 그 힘이 약한, 교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분이나 좀 더 부드러운 식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도자기 계통의 크라운을 썼을 때 도자기에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예후와 수명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인 남성분이시고 턱 근육이 잘 발달돼 있고 식습관이 좀 질기고 단단한 것을 즐겨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는 골드 크라운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앞니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 색깔과 유사한 도자기 재료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래 어금니 안쪽까지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래쪽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좀 의식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골드라는 재료보다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통해서 조금 더 심미적인 것을 챙겨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각각의 재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때 어떤 치료를 할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금액적인 측면이겠죠. 자, 사실 불과 5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골드 크라운보다 단가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실제로 기공료 자체도 조금 더 비쌌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금의 시세 자체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 금의 골드 크라운 기공료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골드 크라운과 지르코니아 간의 시세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골드 크라운을 취급하지 않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치과에서 어떤 크라운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또 골드 크라운을 또 취급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골드 크라운과 지르코니아 크라운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적합도의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적합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크라운 치료라는 것도 보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떠서 또는 스캔을 해서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내 원래 치아와 만들어진 보철물이 얼마나 잘 맞느냐 도 중요하거든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생길 것이고 그 틈이 넓게 된다면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적합도 오차가 20마이크론에서 50마이크론이라 해서
엄청 적어요. 그거는 만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긴 한데, 그래서 지르코니아가 처음 도입됐을 때보다는 골드 크라운의 적합도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적합도 측면에서는 골드 크라운을 먼저 권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르코니아 재료의 어떤 특성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는 밀링 장비, 또 그 일련의 기공 과정들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임상적으로 볼 때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골드 크라운이 시야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라운의 종류를 선택을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재료의 특성,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치료의 부위의 그 상태,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선택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원장님께서 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그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골드 크라운의 차이,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중진담의 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